이 국장님, 네네. 민주당 얘기, 네. 이재명 쪽 얘기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어제 저 광명리에 있죠? 기아 자동차 공장에. 네네네. 기아. 거기 가서 또 신년사를.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네. 뭐 당사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또 네네. 나무 집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거기에 핵심은 그거구만요. 국민들한테 100만 원을 맞춰줘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또 돈을 돈이다. 뿌리겠다. 또 뿌리겠다. 재난지원금 지난번에 이야기했다가 국민 여론이 나빠가지고 쓱 거다 들였는데 이제 지금 또 설도 앞두고 그러니까 그냥 이 뭡니까 이게 설에 맞춰서 뭐 떡값. 떡값으로 그냥 확 뿌려 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자, 문제가 돈을 심각합니다. 지금 살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정말 이재명이라는 후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철학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 자, 노무현과 자꾸 자기를 비교하더라고요. 아, 내가 원래 노무현 같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조금 미움을 받더라도 내가 할 일을 하고 할 말 한다. 이런 식으로 성남시에서 또 시장에서 또 경기도지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들여다봤더니 노무현과 너무 달라요.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끝까지 갈 거야. 그래서 내가 표를 못 받으면 뭐 말지 뭐. 하지만 내 철학은 끝까지 고수할 거야. 이게 노무현이에요. 예. 이를테면 내가 뭐 부산에 가서 계속 떨어지는 것도 난 저 지방 분권과 지방의 그런 어떤 지역 갈등 없애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이래서 거기서 표를 못 받더라도 계속 나간 것이고요. 예. 대통령이 돼서도 말이죠. 자기를 지지해줬던 민노총을 포함한 좌파들이 가장 싫어했던 정책을 난 할 수밖에 없어. 이건 국익을 위해서야. 한미 FTA라든지 또는 강정마을 그 해군 기지라든지 또는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이거 욕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지지율 막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했습니다. 왜? 자기의 철학, 국익을 위해서 난 이걸 해야만 해. 이렇게 자기가 끝까지 고집을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그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입에 침 바르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지지율 떨어지면 갑작스럽게 바꾸고 이게 늘 되풀이 된다는 말이죠. 조변석계도 이런 조변석계 없습니다. 도대체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하고 싶으면 하라 이거예요. 나는 그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면 얘기할 수가 있어요. 토론도 얘기할 수 있고 너 그 정책 잘못됐어. 근데 이 사람은 30분 후에 무슨 얘기를 할지 몰라요. 바꿔볼 수가 있으니까. 그냥, 여론이 조금 그거 아니네. 아니, 뭐.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어. 그럼 이 사람을 뽑아야 됩니까? 아니, 국민들이 원하지 않아도 정말 이건 필요하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 나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내 생각이 옳다면 뽑아주십시오. 옳지 않다면 뽑지 말아 주십시오. 이래야 이 사람을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욕할 수 있으면 욕하고 지지했으면 지지하는 건데 이 전 국민 지원금 문제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거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이 돈 갖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원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계속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1월 1일 무슨 선물 주는 겁니까? 1월 1일이라고? 세뱃돈 주나? 전 국민 뭐 또 100만 원 뭐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25만 원 줬고 작년에 25만 원 줬으니까 올해 추가로 50만 원을 줘갖고 100만 원을 맞춰주니까 50만 원을 주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한 6천만 가까이 명. 되니까 30조 정도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죠. 정부한테 이거 추경해라. 아니 600 얼마짜리 초슈퍼 예산을 통과시키니까 지금 이제 시작했는데 그 예산도 지금 이 상반기 중에 대부분 다 써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돈을 뿌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세뱃돈까지 얹혀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게요. 저는 만약에 정말 30조가 있다면 30조를 다 쓰지 않더라도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아니, 그래, 소비를 진작할 수가 있지 않느냐? 소비를 그러면 9시 이 룰이 있지 않습니까? 거리두기. 이런 것들 뭐 때문에 4인 이상은 안 돼. 적으로 저축이 많이 늘어났대요. 왜냐하면 소비할 데가 없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소비를 할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무조건 돈 주면 다들 좋아한다? 이것 때문에 돈을 풀겠다? 이건 이 우리나라에 이제 윤서영 교수라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크시스트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진짜 좌파 교수죠. 이 사람이 이재명을 진짜 비난을 하면서 장문에 글을 올리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건 진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보는 무슨 진보입니까? 진보 좌파의 이재명. 이념은 뭐냐면 진짜 필요한 사람, 필요하지 않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그걸 공유하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만드는 게 진보다. 근데 지금 이재명이 얘기하는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돈을 줘야 이건 된다. 포퓰리즘이죠. 포퓰리스트죠. 이건 좌파가 좌파도 아니고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라고 비판을 하는 대목이 바로 그것 때문에. 아니 더군다나 지금 국가 채무가 1,000조를 넘어섰지 않습니까? 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또 공기업에서 하는 그 부채까지 합치면은 뭐 그 배는 되지만 공식적으로 나온 국가 부채만도 1,000조가 넘는데 네. 이렇게 마구잡이로 지금 표를 위해서 돈을 살포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재정 건전성은 완전히 그동안 유지해왔던 재정 건전성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이 100만 원 말고도 저 이재명 주변에서는 100조 추경서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권하면은 네. 또 뭐 5, 60조 또 추경을 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또 풀어내야지 않느냐. 그래야 경제를 살리지 않느냐. 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좋은데 참 미래 세대가 가져가야 될 것을 우리가 미리 끌어다가 갈취하는 것은 정말 막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국채 그거 누가 갚겠습니까? 우리 세대는 사실 안 갚아도 돼요. 그렇지만 이 다가올 세대들은 그 부채를 다 갚아야 됩니다. 아니,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정치라는 건 뭐죠?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분배예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어디에 먼저 어떻게 그걸 쓰느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이재명의 사전에는 자원은 그냥 저게 파도 그냥 계속 나올 수 있는. 아니 나라 국가인 텅텅 비었는데 국채를 마구잡이로 발행해가지고 부채를 늘려서 국민들한테 나눠줘가지고 그게 경제가 살아나는 건 소비가 진작이 되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동안 기본소득 얘기는 거의 안 했던데 어제 또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기본소득 포기 안 했다. 지난번에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 안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래갖고 또 뭐 기본소득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대체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 하니. 그래요. 이 사람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건지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죠. 수시로 바뀌어버리니까. 예. 저 또 한 가지가 탈모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탈모 분들한테 제가 또 좀 싫은 말씀을 드려야 돼서. 근데 저도 사실 여기 원형 탈모입니다. 많이 빠지고 있고. 이재명이 탈모약을 뭐 건보 적용을 한다. 솔깃합니다. 저도. 이게 저 머리 심는데 몇 천만 원씩 들고 뭐 저 이제 머리 더 빠지면 저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정말 희귀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분들이 건보 적용이 안 돼서 커덕하는 분들 많아요. 진짜 절박한 분들한테 적용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물론 탈모도 절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거야말로 저는 포퓰리즘이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건보도 한정된 자원입니다. 근데 이 한정된 자원을 그저 표되는 건 그냥 무조건 지르고 본다? 이렇게 느껴져요.
저는 탈모에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공감하나, 그러나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뭐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거는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 뭐 이재명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의 내용 사태랄까, 국민의힘 뭐 윤석열 후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네. 민주당 측에서 아주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쪽 입장에서는 뭐 물론 뭐 참말로 즐겁게 어디서 굴러온 떡이냐. 표정 관리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추미애 같은 사람도 참 이게 또 세월호에다 비유해가지고 욕을 또 먹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처럼 윤석열 가라앉을 것이고 그 세월호 선장 이준석 아닙니까? 그렇죠. 이준석이가 세월호에서 세월호 선장처럼 탈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라앉는데 왜 거기다 비유를 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추미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정치적인 논평 이전에 그 뭐랄까 인성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욕을 아까 진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인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첫 번째 세월호는요 전 국민의 트라우마입니다. 이것을 자신의 어떤 정쟁으로 뭐 정쟁의 어떤 표현으로 은유를 한다, 비유를 한다, 이건 정말 나쁜 짓이고요. 두 번째, 만약에 국민의힘이 똑같은 논평을 한다고요. 쳐봅시다. 지금 뭐 송영길이 말이지 잘못해갖고 세월호 선장 같아 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가라앉고 있어. 이렇게 한다면 당장 뭐 세월호 유족들을 포함을 해서 막 난리가 날 겁니다. 이 민주당 사람들 뭐 완전히 문 닫아라, 뭐 후보 자격 없다, 뭐 난리가 날 겁니다. 이 입장을 바꿔서 불가능하면 자기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할 수 있다? 아니 세월호나 5.18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 정파를 위해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전 국민이 함께 아파해야 될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은유, 정쟁의 어떤 은유로 만든다? 이건 인성에 대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노웅래 의원, 여기도 다선 의원 중진 아닙니까? 또 박영선 전 장관, 뭐 초재선든지 그런다면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뭐 윤석열은 꼭두각시 후보니 뭐 제2의 뭐 최순실이니 수렴청정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 보면은 참 이런 분들이 집권당에 아주 최고 중진의 위치에 있다는 게 좀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대다수 의원들은 화장실에 가서 웃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선거 다 끝난 거 아니야? 다 우리가 이제는 뭐 땅 짓고 헤엄치기네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 빌미를 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반성은 해야 되겠지만 물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주당의 이런 흐름들, 추미애, 뭐 노웅래 이 사람들의 이런 행태는 사실상 그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딱 판단할 때, 야, 너네가 잘해서 너네 지지율이 지금 오른 거 아니잖아. 지지율 오른 것도 없어요. 35%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떨어진 거지 그렇죠. 윤석열이가. 윤석열 후보가 떨어지고 있는 거죠. 딱 그런 생각이 들 거라서 추미애 후보가 역시 윤석열 후보를 정치권에 영입을 하고 대통령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영입한 건 지난 2년 동안 뭐 했고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거죠. 선대위원장 역할을. 근데 역시 이해찬은 이해찬이에요. 네. 사실은 뭐 이 진보 세력의 좌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결정적으로 캠프는 지지율 좀 올랐다고 경고망동하지 마라.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면서 딱 경고하고 나섰고 그렇죠. 또 요 이재명 캠프의 좌장이 정성호 아닙니까? 네네네. 자만이 코로나처럼 우리 이 선대위에 번지고 있다 하면서 역시 경고 말을 날렸어요. 네.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 와, 이 사람 무섭다라고 생각한 게 두 번이에요. 하나는 바로 그 지지율이 이제 역전이 됐을 때 기자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내가 오는 게 아니라 윤 후보가 떨어지는 거다. 예. 저는 이 대목에서 이재명스럽지 않았다. 이재명스러운 건 바로 밴드웨건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예. 아, 당연하다. 그리고 우린 난 더 치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주 차갑게 정치평론가가 얘기하는 이상으로 현 상황에 대해서 나는 앞으로도 지금 계속 이 정체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 굉장히 정말 이번 선거에 절박하게 목숨을 걸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주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고 예. 아직도 배고프다. 지금 절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 바꾸기 하고 거짓말하고 그래도 지지율이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좀 참 저쪽은 부럽기가 그지없는 게 정세균이가 전 총리 경선도 같이 했는데 어쨌든 중도 하차는 했습니다마는 이재명의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고 네네. 또 오늘부터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이재명이가 호남을 가는데 네네. 이낙연 그렇죠. 전 대표가 동행을 하지 예, 않습니까? 예. 이렇게 지금 좌파들은 진보 세력들은 똘똘 뭉쳐요. 그렇죠. 원래 어쨌든 이기고 보자.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싸우든 어쨌든 일단 선거에서는 이겨야 할 거 아니냐. 근데 이 보수 세력들은 이기기도 전에 김치국부터 먹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지금 주저앉는 꼴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진보 좌파 정당이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은 어떤 분당과 탈당과 그 다음에 이름도 많이 바뀌고 한 게 그쪽이 계속 선거에서 지고 패배 책임지고 뭐 패배 운운하면서 그렇게 변화해 왔고요. 그래서 이쪽 정당은 통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게 벌써 5번이더라고요. 워낙 통합이 안 돼서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대통합민주신당 뭐 해갖고 5번이나 통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역전이 됐어요. 바로 그게 똑같이 저쪽은 옛날에 보수당처럼 똘똘 뭉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벌써 5년 내내 이름이 벌써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3번이나. 이름도 모르겠어요. 통합이라는 이름까지 집어넣으면서 3번이나 바뀌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사실 이 단합된 모습이 없다. 이거 치명적인 어떤 결함이죠.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도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전면 해체하는 그런 극약 처방을 통해서 결심을 굳혔으니까 네. 지금 민주당이 또 이재명 후보 측이 이렇게 만면의 웃음을 지으면서 느긋하게 선거에 임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네.